때는 300여 년 전 숙종임금 시절 불타는 눈빛의 조선 관리가 대마 도주를 찾아와 담판을 한다. 자, 분명히 합시다. 울릉도와 자산도는 어느 나라 땅이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라니! 울릉도와 자산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조선의 땅이요. 울릉도와 자산도는 조선의 땅이니 함부로 침범하지 말 것이오. 알겠는가? 안용복이라는 역사 속의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섬 지역의 치안이 힘들자 거주민을 투지하는 공도 정책을 폈는데 이를 기화로 왜구들은 더욱더 자주 조선의 섬 근해에 출몰했다. 이에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 강력히 주장해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데 300년 전의 독도 논쟁, 그 불꽃 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숙종 때 분이군요. 안용복은 부산에 살던 어민이라고 전해진다. 부산의 어민들은 때로 울릉도 바다까지 올라가 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춥다. 아이 저거 이 저놈들 왜 놈들 아냐? 야 이 자식들아! 여긴 우리나라 땅이야! 아이, 뭐해? 어서 쫓아내자고! 가세! 당시 우리 백성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과 왜구들의 노략질 때문에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고 조선 해역을 넘어와 고기잡이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 등 어부들을 일본으로 납치해간다. 여보시오, 날 왜 잡아온 거요? 닥쳐라. 태수님, 조선인들을 그냥 돌려보내줘선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 일본 영토에 침범한 범죄자입니다. 그 듣자 하니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구만. 울릉도는 우리 조선 땅이요. 대마도주께서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늘상 우리 조선에 빌붙어 살면서 우리 조선 땅을 일본 땅이라고 우기다니.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도움을 받고 살던 대마도는 주로 조선의 원조를 크게 받아 조선을 동경했고 울릉도에 이주해 살기를 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으며 몰래 조선 땅에 올라와 노략질을 일삼곤 했다. 너희 조선인들은 그 좋은 울릉도를 공도정책이라며 비워두고 있다. 빈집은 차지하는 게 임자가 아니냐? 아, 원필. 아, 여보시오. 당신네 일본은 우리 조선과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싶은 게요? 뭐? 자, 죽도는 잊어버리고 조선인을 주어보내라. 태수님, 이런 건 필요 없어. 대신 울릉도가 우리 조선 땅이라는 막부의 공문서나 받아내 주시오. 저 건방진 놈. 죽도는 포기하자. 일개 백성도 절하할진데 조선의 조정은 오죽 화를 내겠는가. 두고 보자 이놈. 이때 일본 측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명기한 문서를 주어 안용복을 돌려보내며 어민 납치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당시 받았던 문서는 대마도주의 흉계에 의해 분실되고 만다. 아하, 저거 지금 있었어야 되는 건데. 당시 일본과 조선을 여행할 때는 대마도를 거쳐 가게 되어 있었는데 대마도주는 조선에 가기 위해 대마도에 다다른 안용복 일행을 붙잡아 막부가 준 공문서를 빼앗아 버린다. 아니 이놈들이. 너희들은 조선으로 갈 수 없다. 갖고 와라. 이 자식들아! 이 내놔!
죽도를 그렇게 순순히 넘겨줄 순 없지. 데려다 가둬라. 대마 도주는 안용복을 감옥에 가두고는 조선에 거짓 서신을 보낸다. 즉 일본 막부가 일본 땅 죽도를 조선이 다시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해야 어부들을 풀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죽도란 우리 땅 울릉도가 아닌가? 이를 어쩐다. 지금은 일본과 충돌할 형편이 못 되는데 그렇다고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당시 조정은 당파가 분열되던 시기로 국교 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 숙종은 일단 일본을 안심시키고 어민들을 구출하는 편법을 취하니 즉 일본이 말하는 죽도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울릉도는 우리 땅이라는 교묘한 문구의 문서를 보낸다. 바보 같은 조선인들. 죽도가 어딘 줄도 모르고 일본 땅이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제 나는 이 문서를 막부에 바치고 떡고물을 챙기는 거야. 그런데 대마 도주가 받은 서신에는 일본인이 일컫는 죽도는 일본 땅 어딘지 모르나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는 취지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야? 죽도는 너희 땅, 울릉도는 조선 땅? 아니,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당장 조선에 가서 울릉도란 글자를 지워달라고 하거라! 대마 도주는 문서의 울릉도 부분을 지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조선은 대마 도주의 요구를 못 들은 척 무시한다. 얼마 후 조선은 갑술 황국이 일어나 조정이 안정된다. 그리고 영의정이 된 남구만은 당장 지난번 일본에 보냈던 서신부터 정정할 것을 전하. 청한다. 지난해 일본에 보냈던 서신은 나라 간의 영토와 관련된 사안이니 지금 당장 정정해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옳은 말이오. 어서 취소 통지를 보내고 일본이 다시 엉뚱한 주장을 못하도록 새 서신을 작성하시오. 그러나 대마 도주와 일본 측은 비록 죽도가 울릉도인지 몰랐다 해도 어찌됐든 죽도는 일본 땅이라 인정한 것이라며 생떼를 쓴다. 당시 양국 간에 벌어진 당신들이 공방전을 말하는 보자. 죽도는 우리 땅 울릉도요. 한 개의 섬을 두 이름으로 속여서 가져간 문서는 당연히 무효지. 아니, 지난번엔 죽도가 울릉도라는 것을 몰랐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따지는 겁니까? 죽도는 일본이 만든 이름이고 이러한 혼란은 그쪽의 책임이요. 그리고 조선이 수시로 왕래하며 돌보는 울릉도를 왜 갑자기 침범하려 드는 거요? 아니, 조선에서 죽도를 수시로 왕래하다니요. 그곳은 물결이 험해서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왜요? 그리고 우린 갑자기 침범한 게 아닙니다. 옛 문서를 보면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간 기록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옛 문서? 이런 옛날 왜고들이 울릉도에 들이닥쳐서 우리가 쫓아냈던 그 기록들 말이야. 아 이걸 지금 자랑이라 여기는 거야? 이렇게 대마 도주와 일본의 궤변으로 양국 간에는 끝없는 영토 논쟁이 이어지자 조선과 일본에는 또 한 번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풍문이 파다해졌다. 당황한 것은 일본 정부였다. 대마 도주에게 울릉도가 일본 땅이란 문서를 받고 좋아하던 일본 막부는 오랜 경론 끝에 섬 이름을 속여 울릉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그들은 일본인이 죽도로 가서 어로하는 것 자체를 영원히 금지했으니 이날의 회의 기록은 지금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안 돼! 이렇게 울릉도를 넘겨주면 우리 대마도 사람들은 어디 가서 노략질을 하라는 거야? 막부의 결정에 대한 소식은 전달해준다만 공식 문서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대마 도주의 이러한 태도를 듣고 가장 먼저 격분한 것은 바로 지난날 일본 측을 만나 담판을 벌여왔던 안용복이었다. 야, 이 자식들아! 이 누구 맘대로 울릉도에 들어오라 그랬어? 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송도 주민이니 송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송도? 아니, 이 니들이 말하는 송도는
우리나라 자산도 아니야. 자산도, 당시 대개 우산도라 부르던 이 섬은 바로 오늘날의 독도다. 울릉도로 인해 일어났던 300년 전의 싸움에서 안영복은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 역시 조선의 땅임을 확실하게 양국의 역사서에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똑똑히 얘기해봐. 울릉도와 자산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 어쭈! 누구 마음대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야. 하이, 울릉도와 자산도 조선 땅이구리라. 그렇지. 근데 그걸 왜 이제 알았어? 아무래도 일본 놈들은 내가 직접 손을 보는 게 낫겠어. 안영복은 당장 대마 도주의 약점에 대한 풍문들을 조사했다. 막부의 공문을 사사로이 훼손하는 자였던 만큼 많은 비리가 수집되었고 자신의 찬 안영복은 조종에서 보낸 관리로 위장하고 대마 도주를 찾아간다. 아니 너는 놀랐느냐? 이제 나는 일개 어민이 아니라 조선의 조정에서 특명을 받고 온 특사인이라. 바로 대마도주 내놈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일이다. 뭐? 내 비리라고? 지난날 내게 주었던 막부의 공문서를 빼앗아간 죄, 조선의 조정에 보내는 공문서를 없애버린 죄, 조선과 일본을 수시로 가는 선물을 횡령한 죄 말이다. 안돼! 안영복상! 이영복상!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래, 살려주면 울릉도와 자산도의 문제는 어찌하겠느냐? 네, 다시금 일본 막부의 공문서를 받도록 주선하겠소. 또한 울릉도 근처로 다시는 노략질을 나가지 않겠소. 정말이냐? 정말이요, 정말. 좋다. 그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자. 울릉도와 자산도는 어느 나라의 땅이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닭개? 닭개가 뭐야, 닭개가? 울릉도와 자산도는 조선의 땅이문이다. 일본에 간 안영복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땅 선언을 다시 한번 받아냈으며 조정에서도 그의 공을 크게 인정해 주었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양국의 각종 기록에 지금도 분명히 남아있다. 훗날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국토를 수호한 안영복을 어느 관리나 양반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뤄낸 진정한 영웅이라 극찬하고 있다. 독도는 이렇듯 숙종 시절의 울릉도 분쟁에 의해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라 밝혀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생떼를 쓰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지난 역사조차 부인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예. 안용복이라고 했죠. 예. 그 나라의 관리로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양반도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네. 예. 저것도 저 참 중세 시대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일본어를 가서 현지에서 일본어로 저렇게 다 했겠죠? 예, 사실은 이제 본인 자신이 일본어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안용복이 살았던 곳이 그 부산의 동래입니다. 그 동래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 외관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일본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중심 중계지가 바로 외관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오게 되면 다 무조건 외관에 묵어야 되고요. 그 내부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일본말을 익히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안용복이 일본에 왔다 간 이후에 어떤 문서로도 남겨졌나요? 일본에서 다시 확답을 하는? 뭐 저렇게 확실하게 그 문서로 되어 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이 울릉도나 이 독도 문제 자체가 이 대마도 쪽에서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대마도가 갖고 있는 그 자기네들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울릉도나 독도 주변의 이 어업자원 자체가 굉장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 자체가 이제 이쪽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사실은
조선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네. 문제가 저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일본 쪽 정부의 문서도 위조한 셈이 되고요. 조선 쪽에서도 항의를 받게 되면 양쪽 중간에 끼어서 결국 그 중개 무역지로서의 그 역할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마도주 입장에서도 할 수 없이 그 안용복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뭐 안용복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굉장한 담력을 갖고 또 나름대로 지략을 그랬던 것 갖고 같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약점을 네.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 보통 배짱이 아니면 저렇게 못할 그럼요. 거예요. 엄청난 네. 담력이죠. 어떻게 보면 지위를 좀 사칭한 건데 사칭하고 하잖아요. 그러긴 하죠,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네. 뭐 용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기 이제 일단은 관리를 사칭하고 들어갔는데 네. 후에 저 대마도 주하고 안용복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예. 우리나라 조정도 알게 됐을 네. 거고 그렇죠. 일본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결국 이제 조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돼요? 사실 예.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개인이 외교관을 사칭하고 저렇게 문제를 안 되죠. 해결했다고 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이 안용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이 양반을 사칭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세시대 큰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제 저런 영토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이제 잠깐 유배가는 걸로 그 형벌을 이제 받게 야. 되면서 이제 해결을 하게 예. 되고요. 결국 뭐 이런 공로들이 지금의 이제 독도를 저희 예. 지키는데 큰 힘이 됐던 거죠. 예. 이